구청장과 군수에게 위임된 폐기물 처리장 등 설치 권한을 환수하려던 부산시 계획이 수정안으로 가결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덕천나들목의 차량 정체 원인을 운전자의 운전 행태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늘린 차선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참여 업체가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배추값이 한 포기에 10,000원까지 치솟자 김장 나눔 행사 개최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후원 손길이 늘면서 걱정을 덜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구청장과 군수에게 위임된 폐기물 처리장 등 설치 권한을 환수하려던 부산시 계획이 수정안으로 가결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루어진 주요 조례들을 살펴봤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재석 의원 41명 중 찬성 27명, 반대 1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표결 끝에 수정 가결됐습니다. 시가 제출한 원안에는 궤도시설과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묘지 등 7개 기피시설 설치 권한을 기초단체장에서 부산시장으로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수정안은 궤도시설과 도축장 권한만 부산시로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주민권리 보호를 위해 수기 과정이 더 필요한 시설 조항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궤도, 도축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에 대하여 기존에 구군에서 가지고 있던 시설 결정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례안 수정을 제안합니다. 부산 지역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과 정착을 위한 지원길도 첫 발을 뗐습니다. 반선호 의원이 발의한 부산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지원 조례에는 부산시 교육감이 졸업 후 1년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 역량 강화와 고용 촉진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우고 실태 조사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점검합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 친구들 중에는 대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취업률이 좀 낮아지고 이분들이 취직을 해서 부산에서 정주하는 상황이 조금 후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부산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열어주자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을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오는 12월 17일까지 43일간 열리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는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 안건에 대한 추가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 날 본회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남해고속도로 덕천나들목 정체 해소를 위해 차선을 늘렸는데 오히려 정체가 가중되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이후 정체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청했는데 도로공사는 운전자의 운전 행태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남해고속도로 덕천나들목에 차선을 늘린 건 지난 9월입니다.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함인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나들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과 강변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엉키며 정체가 더 심해진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보도되자 공사는 늘린 차선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극심한 정체는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퇴근 시간 정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취재진은 사업 개요와 시뮬레이션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정보 공개 청구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청구한 건 지난 10월 2일입니다. 공개 결정은 보통 보름 안에 이루어지는데 공사는 정보 공개 청구량이 많고 또 내용이 복잡하다며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공개된 자료입니다. 사업 개요는 한 장,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는 12장입니다. 시뮬레이션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에 의뢰했습니다.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는 문제 없거든요. 이건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전과 후를 비교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시뮬레이션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일이 터져버렸다. 이거는 시뮬레이션 자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시뮬레이션에서 알 수 없는 뭐 변수가 작용된 건지. 시뮬레이션 결과대로라면 개선 사업 후 상류부 차량 평균 속도는 시속 32km 이상, 램프 구간은 10km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류부는 최대 시속 50km나 빨라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어디에도 조사를 실시한 날짜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사 업체명도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 질의하자 서면으로 답이 왔습니다. 시뮬레이션은 7월에 수행했고 개선 사업 이후 정체 발생 원인에 대해선 운전자들의 주행 행태를 지목했습니다. 강변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충분히 가속해 진입하라는 의도와 다르게 진입 초입에 끼어들려고 해 정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가속은커녕 끼어들기조차 못할 정도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분석 범위에서 빠진 쑥등 교차로 정체 여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선을 차단한 이후 정체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며 최적 방안을 찾아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고속도로 차량 정체를 개선하겠다며 차선을 늘리는 데 쓰인 비용은 1억 6,400만 원. 하지만 그 차선 위엔 2달째 드럼통이 세워져 있고 정체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국내 최대 산지 위판장인 부산 공동어 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 유찰되는가 하면 건설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벌겋게 녹이 쓸어 칠이 벗겨진 시설, 노후화된 유류 탱크 철거를 시작으로 축구장 8개 반 면적의 부산 공동어 시장 현대화 사업도 시작됐습니다. 사업비는 2,361억 원. 하지만 출발부터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참여 업체가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건설공사 여기에 이제 지금 시행사가 안 들어와서 좀 늦어질 것 같다. 이에 당초 계획했던 내년 2월 시공사 선정, 3월 착공, 2028년 6월 준공 등의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까다로운 조건에 따른 리스크 부담, 그리고 건설 경기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현대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위판장 운영 문제도 걸림돌입니다. 단계별 공사로 위판장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사 끝날 때까지 몇 년 동안 어민들이 여기 하루에 뭐 어떨 때는 고기를 100억씩 이렇게 물건이 들어서 팔고 하는데 안 할 수를 없지 않습니까? 이와 함께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건설업계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입찰 시도가 진행되더라도 시공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무응찰 원인을 분석해 일부 조건을 완화, 12월 재공고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매년 이맘때면 줄을 이었는데요. 올해 배추값이 한 포기에 10,000원까지 치솟자 지역별 각 기관에서조차 김장 나눔 행사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후원 손길이 늘어나 걱정을 덜었다고 합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생모와 위생 앞치마를 두른 봉사자 1,000여 명이 절임 배추의 양념을 버무립니다. 따스한 사랑의 용기가 겨울 찬바람으로 가득했던 백스코 전시장을 훈훈하게 데웁니다. 추위도 잊은 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먹음직스러운 김치가 쌓여갑니다. 한쪽에선 부산 전역으로 배달될 김치 포장에 분주합니다. 부산 최대 규모인 사랑의 김치 나눔 한마당 행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 손길이 조금 보태가지고 서로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게 흐뭇하고, 그러면 또 어르신들도 김장 못 담그시는 분들한테 나눠지고 하는데 겨울을 좀 따뜻하게 나실 것 같아가지고 같이 기쁨이 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배추값이 치솟았다는 소식에 오히려 후원 기간이 늘었습니다. 11,000폭이 완성된 김치는 지난해보다 800세대 증가한 5,500여 세대 홀로 어르신 가정 등에 전달됩니다. 정말 십시일반이라고 뭐 몇백만 원, 많게는 또 몇천만 원도 해주셨지만 그렇게 한 기업이나 기관에서 조금씩 모아주셨던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많은 힘이 됐었고, 어쨌든 그분들도 어렵지만 본인들의 이런 사랑들을 지역에 같이 나누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좀 통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밥상에 온기를 더할 김장김치 나눔이 겨울 추위마저 있게 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가 영국의 세계적 컨설팅 전문기관 GN사가 발표한 세계 지능형 센터 지수 10회차 평가에서 전 세계 주요 도시 77곳 중 13위,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달성했습니다. 부산은 디지털 경제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전력 반도체, 2차 전지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을 선점하고 롯데 인공지능 자동화 물류센터, 삼성중공업 연구개발센터 등 첨단 신산업 분야의 대형 기업들을 유치하는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장애인들에게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면서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구가 장애인 누구나 스포츠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역을 향해 공을 던져보지만 아슬아슬 비켜나갑니다. 여러 번 도전 끝에 관역을 맞추고 환한 웃음을 짓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발달 장애인들. 매주 한 차례 주간활동 서비스를 통한 생활체육이 거의 유일한 활동입니다. 분명히 또 하고 싶어요. 최고예요. 멋져요. 부산 남구가 13,000여 명에 달하는 지역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남구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남구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지역 장애인들이 가장 가까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 장애인 체육인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정진은 물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 남구 장애인 체육회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장애인 체육회에서는 장애인 복지관과 주간보호시설, 학교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밀착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구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가 더딘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과 확대를 위해 세심히 챙길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인구 감소가 심각한 가운데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강서구에서는 학교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서구 신도시 지역으로 본격적인 학교 이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명지의 고등학교는 단 2곳, 8개 중학교 학생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교생 300명이 채 되지 않던 영도구 부산 남구는 존폐 위기 끝에 지난 2022년 명지 국제신도시로 이전을 결정지었습니다. 지난 25일 부산 남구 이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37개 학급, 학생 1,008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학교 이름은 가칭 명지 1고등학교로 남학생만 다니던 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변경됩니다. 새 학교 개교는 2026년 3월입니다. 시교육청은 학생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년 신입생을 명지 지역 중학교에서 모집해 학교가 지어지기 전까지 학생 인성교육 체험관에서 수업받도록 하고
2026년 명지 1고로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1학년 신입생을 받지 않은 부산 남고는 남아있는 2, 3학년이 모두 졸업한 뒤 이전하게 됩니다.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역시 학교 부족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강서구 중림동 가락초등학교가 이전해 갈 예정입니다. 개교 100년이 넘은 학교지만 현재 전교생이 41명에 불과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락초등학교는 2027년 3월 에코델타시티에서 이전 개교하고 기존 재학생들에게는 통학버스와 교재, 교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맺기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25일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UN 170여 개 회원국 대표단이 일주일간 회의하는데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문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개막 첫날 환경시민단체들은 회의장 인근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협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 건물 10층 높이 크레인에 설치된 눈 현상의 깃발이 펄럭입니다. 초대형 깃발에는 전 세계 시민 6,472명의 사진이 담겼습니다.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문 작성을 전 세계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겁니다. 이는 전 세계 시민들이 이곳 백스코에 모인 170여 개국의 정부 대표단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산업계의 목소리가 아닌 시민이 원하고 시민을 위한 협약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는 염원을 함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우리 모두가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날 어쩌면 유일한 기회입니다. 백스코 앞에서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환경단체들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의 추출과 정제, 분해, 소각 전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지만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자발적 실천이나 기업의 의지만으론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플라스틱 생산 단계에서 감축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매년 4억 톤 이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약 9%만 재활용되고 있고 매년 2천만 톤 이상이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또한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재사용, 재활용 그 이전에 생산 감축을 우선해야 합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맺기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는 2022년 12월 우루과이에서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프랑스, 케냐, 캐나다에서 4차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기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 마련은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활용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를 강조하는 산유국 등과 협약 지지국들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약안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5차 협상 역시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한 협약 문안이 부산에서 타결될지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 8월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장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의 원인 조사 결과가 사고 발생 석 달여 만에 나왔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위 폭 7m, 깊이 3.5m 규모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지난 8월 2차례 발생한 땅꺼짐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당초 연약 지반인 공사 구간에는 차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콘크리트 말뚝을 겹쳐 시공하는 공법이 설계됐지만 땅 속을 파보니 노후 하수관 등 지하 매설물이 발견되면서 기존보다 차수 기능이 덜한 다른 공법이 적용됐습니다. 여기다 사고 당일 50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수관이 역류하면서 물과 함께 흙더미가 차수벽을 뚫어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새벽노의 원인은 여기서 발생한 수압으로 인해서 차수벽에 구멍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굴착면 밑에 콘크리트가 아직 파설되지 않는 부분으로 입자가 물과 함께 빠져나왔다. 다음 날 동서고가 하부 가야대로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지하에 빗물을 모아두는 기존 우수박스와
새 우스박스의 이음새 부분 파손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지금 땅꺼짐만을 주제로 해가지고 설계하지는 않거든요. 지하철 굴착을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굴착의 안정성. 근데 이제는 지작물, 땅꺼짐, 그다음 집안의 종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예 그걸 한 챕터로 따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부산시는 사고 구간처럼 공법이 변경된 전체 구간에 대한 집안 안전성 확인과 차수벽 등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 9월 발생한 집안 침하에 대한 추가 원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종합적인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거보다 더 크게 일어난 2단계 209 문제는 또 저희들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징후가 보이니까 좀 더 저희들이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원인 결과와 권고 내용을 부산교통공사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최근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호감을 산 뒤 범죄에 이용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로맨스와 투자를 결합한 새로운 사기 수법으로 8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122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SNS상 프로필이나 게시물에 등장하는 미모의 여성들, 한국계 외국인을 가장한 가짜 계정들입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12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조직원 20명을 붙잡아 이 중 1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20, 30대 조직원들을 모집해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건너간 뒤 가짜 SNS 계정으로 피해자를 물색했습니다. 서로 호감이 쌓이면 투자를 권유하며 가짜 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SNS 계정에 미모의 여성 프로필 사진을 게시한 채 오픈 채팅방 등에서 피해자들이 접근하여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연애 감정을 쌓고 그 이후에 고수익을 미끼로 허위 사이트로 유인하여 그 사이트 내에서 가짜 정보와 조작된 수익률을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84명으로부터 122억 원을 챙겼습니다. 피해자들이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한 뒤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들 중에 여성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통화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조직 내에 있는 여성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톡 등을 시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추적하는 한편 해외에 체류 중인 조직원 6명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